자, 매주 금요일 금빛 재무생활 함께 해주시는 금빛 브로맨스 임형록 전문가 이선우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을 닮은 형님 임영록입니다. 뜨거. 겨울을 닮은 아우 이선우입니다. 아이 차가워. 자, 겨울을 닮아 냉철한 우리 아우 이선우 전문가께서 오늘은 주제를 좀 잡았다고요.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이제 50대에서 60대 분들이신데 보험 가입 너무 하고 싶으시들은 하는데 아쉽게도 나이가 많아서 보험료가 비싸지거나 또는 병력 때문에 가입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요. 보험이 좀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연세가 조금 있으실 때잖아요. 네, 아쉽게도. 네, 근데 가입이 좀 어렵고 비싸지고. 네네. 그래서 아쉽게도 대부분 젊을 때는 의료비 준비를 미루다가 나이가 들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또 막상 나이가 들어서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보험 가입이 꺼리고 싫어지는 이유와 젊어서 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좋은 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이렇게 좀 젊은 분들 중에서 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꺼리는 분들, 가입을 좀 싫어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건데 저희들이 하나씩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보험은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 중에 돈은 내지만 결과물이 바로 나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물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서 먹으면 바로 마실 수 있죠. 맛을 볼 수 있죠. 네, 자동차를 사면 제가 바로 드라이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그렇지 않거든요. 보험을 구매한다고 해서 내가 바로 아파서 병원에 가고 그러고 나서 바로 보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 아프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굳이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젊을 때는 건강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요. 예. 제 주변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에 내가 건강한데 굳이 지금 보험을 내가 가입을 해야 되나? 이 돈을 굳이 지출해야 되나? 이런 생각.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가입하면 되지.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게다가 당장 아플 것 같아서 보험에 가입을 했다가도 1년 정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굳이 내가 보험을 유지해야 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해지하고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전문가의 영역이 큰 그 금융상품이 바로 보험입니다.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지인 중에서 보험업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하나만 들어줘 해가지고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지인이 보험업을 그만둬요. 그러면 이제 지인이 그만뒀으니까 나도 유지할 필요가 없네 하고 해지를 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도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보험을 잘 아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줄 전문가의 역할,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담한 분들 대부분은 보면은 한 회사의 보험으로만 가입되어 있거나 지인의 권유로 같은 상품을 여러 개 가입한 경우도 많은데요. 그만큼 주위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고 저도 맨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제 친구가 저를 통해서 연금을 가입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저한테 네 덕에 크게 목돈을 모아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서 제가 좀 의아했어요. 본인 돈을 본인이 모은 건데 왜 나한테 고맙지?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친구가 처음에는 그냥 저를 도와주려고 가입을 했던 건데 중간에 이제 내가 굳이 아직 젊은데 연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서 몇 번 해지하려고 했는데 제가 금방 그만둘 줄 알았는데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또 그 이선우 전문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유지를 해줘야겠다. 근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다가도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목돈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저한테 나 이런 차를 좀 바꾸고 싶은데 이 차 어떠냐 하고 저한테 보내주면은 제가 너 이거 혹시 열심히 모은 돈을 정리하고 차를 사려고 하는 거니?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노후 대비에 대해서 필요성을 집착했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저의 역할이었죠. 저의 그렇죠. 역할이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너의 노후 준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들 이제 아무래도 저는 주변에 노후 준비가 안 된 분들 경험이 많다 보니 그쵸, 맞아요. 그분들 이제 사례를 얘기를 해주니까 친구가 또 한 번 그 생각을 접게 되고 또 접게 되고 하다 보니 벌써 10년 동안 저축을 했더라고요.
10년이라는 기준이 연금에선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10년 동안 이선우 전문가가 옆에서 크게 뭔가 쓰려고 할 때 뭔가 채찍을 휘두른 거죠. 목줄을 잡은 거예요. 아, 우리 겨울을 닮은 금빛아우 멋지네요. 예. 사실 이 보험 가입이 꺼려지는 첫 번째 이유, 우리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상품이 무형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에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라는 생각에 가입도 꺼려지고요. 중간에 이걸 정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거 일단 갖고 있어. 아이, 안 돼. 정리하지 마. 갖고 있어. 나중에 도움 된다니까. 이렇게 좀 목줄을 쥐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이제 해 주신 거죠.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좀 행운인 것 같고, 그리고 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친구분은 좋겠네요. 저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연금이 좀 준비가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내 친구들은 뭐하니? 네, 넘어가죠. 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납득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네, 가입한 보험이 병원에 갔을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했을 경우 맞아. 예,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제가 늘 이 예를 듣는데 난 암보험 있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암에 걸리면 무조건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정말 암에 딱 걸렸는데 이 보험이 정말 1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네, 그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게 보험은 약관상 지급 사유에 해당되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비와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종합보험은 매달 보험료를 뭐 몇만 원이든 또는 10만 원이든 이렇게 매월 납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왠지 도수치료 같이 큰 금액이 나오는 뭐 1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너무 그 비싼 치료를 받으면 종합보험에서도 보험금이 크게 나오는 걸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항상 저한테 연락이 와요. 우리 받을 수 있는 거 있나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근데 이제 통원 치료나 이런 검사 치료하는 것들은 실비보험에서만 지급이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백내장 수술이나 용종 제거, 그리고 디스크 수술, 담석 제거, 인공관절 같은 빈도가 높은 수술했을 때 예전 보험이나 중대질환 위주로 가입된 보험에서는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1에서 5종이라는 수술 특약뿐인데요. 이마저도 백내장은 한 10만 원? 디스크는 50만 원 정도 소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0만 원, 20만 원 또는 30만 원씩 몇 년을 내가 냈는데 1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 별로 가입하고 싶지 않았는데 굳이 괜히 가입했다. 이런 생각까지 해서 해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면 보험이 굳이 나한테 쓸모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분이 좀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사실 보험이라는 거 과하게 가입하지 않으면 적은 금액으로 나한테 정말 필요한 울타리만 세운다면 보험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그러면 소비자가 어떻게 해야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주디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적극 동의를 하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앞서 보험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해지를 할까 고민을 하더라도 옆에 있는 좋은 전문가가 있으면 또는 좋은 친구가 있으면 꾸준히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맨 처음 보험을 가입할 때 잘해야 돼요. 일단 보험은 처음에 설계를 잘해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경증부터 중대질환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보장 내용과 또는 만기 기간 80세든지 90세든지 100세든 자기한테 원하는 자기한테 맞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맞게 하고 그 보험료도 나한테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험료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금융상품은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 정장 같은 거거든요. 정답. 네, 기성복처럼 설계사가 하라는 대로 그냥 딱 가입해버리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담석 절제 수술을 받은 제 고객분이 계신데 병원비가 약 13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보장을 확인해드려서 실비와 수술비 특약 모든 걸 다 감안했더니 한 42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으셨거든요. 이분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와서.
이렇듯 중대질환이 또 중요하지만 경증질환도 꼼꼼하게 좀 체크해드려야 나중에 보험에 좀 도움을 받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증 질환에도 주의를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도 여러분도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근데 병원비가 130만 원 나오는데 4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금빛브로와 상담을 하시면은 준비할 수 있고요. 네, 경증 질환으로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수술 특약, 간병인 특약, 입원 특약들이 이제 생겨났는데요. 중대 질환뿐 아니라 경증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본인 보험에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수술 특약 보험금이 예전에 비해서 이제 커진 1에서 5종 수술비 그리고 질병 수술비, N대 수술비라고 해서 회사별로 119대 또는 120대로 표기가 되는데요. 이 수술 특약에서 받을 수 있어서 보험금을 많이 받은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담자분께서 깜짝 놀라시긴 했어요. 깜짝 놀래고 또 너무 감사하다고 이 보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유지를 안 할까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무조건 노년까지 유지를 꼭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주변 분들까지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사례였습니다. 네. 자,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유, 뭐 보험으로 재테크하라는 거야 뭐야? 이게 아니라 같은 돈을 내더라도요. 내가 평소에 조금이라도 아팠을 때 병원에 갔는데 이 보험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가입을 하면 보험료를 내는 게 아깝지 않을 수 있어요. 단 이게 매달 내는 돈에 우리 집 가정연지를 위협할 만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도움이 받을 수 있도록 구멍 뚫리지 않게 촘촘하게 이 그물을 잘 설계하는 방법, 요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난 요만큼 감기 걸려도 나는 보험금 받을 수 있게 설계해야지. 그렇게 해서 막 한 달에 100만 원씩 150만 원씩 보험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 가면 무조건 저 뭐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보험 해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가입하시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돈키호테와 함께 하시면 미처 알지 못했던 놓치고 있던 보장들이 매달 몇백 원만으로도 보장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도 아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것들도 이런 작은 특약들로도 보장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었나 혹은 나는 어떤 걸 도움받을 수 있나 이런 거 묻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도 전문가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샵0999 문자창 열려 있고요. 전문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 필요하다고 말씀만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두 분 전문가를 찾아와서 고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던 건지 한번 여러분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방송에 맞게 사연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택시 기사를 하고 있는 60대 남자입니다. 제 아들은 올해로 31살이 됐습니다. 4살부터 신장투석을 시작했었고 2012년에 오랫동안 기다린 신장기증자를 만나 신장이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식받은 신장 기능이 영구적이지는 못하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다른 큰 병이 올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꾸준히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고 있어서 보험 가입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가입해둔 보험도 없습니다. 돈키호테를 꾸준히 청취하다가 혹시나 준비할 수 있을까 싶어서 사연 남깁니다. 야,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금쪽 같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신장 투석을 한다. 엄청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자, 두 분 전문가님이 사연자분을 직접 만나보셨습니다. 만나보셨을 때 어떤 상황이셨나요? 네, 일단 사연자분 아드님도 같이 상담을 좀 했는데요. 만나보셨구나. 네, 아드님 보험 가입만 가능하면 보험료는 아버님이 내주시겠다고 하시길래 이제 은퇴하실 나이인데 너무 보험료 때문에 부담되실 것 같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드님이 어느 젊은 분들처럼 보험도 필요 없고 자기는 저축도 하기 싫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신장이식 이력 때문에 회사 정직원에도 몇 번 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무 힘들어서 이게 차를 바꾸고 또는 돈을 쏘는 쪽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구나.
뭔가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아유 아버님 속 그만 썩여야죠. 예. 맞아요. 자 이렇게 큰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나 이 부분을 이제 두 분이 오늘 좀 집중해서 솔루션으로 삼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담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일단 아드님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상황별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드님께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표는 회사 정직원이 되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서 은퇴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준비할 경우에는 빠르면 40대 초중반에도 어느 정도 이뤄낼 수 있고 그리고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큰 목돈을 모은 제 친구 사례 또는 지금 은퇴 준비를 해서 연금을 받고 계신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이 아드님이랑 이야기를 좀 풀어나갔습니다. 네. 자, 앞서 3부에서는요. 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말씀을 드렸고요. 보험은 최소화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은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린 사연. 신장 이식을 받은 30대 아드님을 둔 아버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드님이 큰 수술을 받은 데다가 계속해서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가입한 보험은 전혀 없으셨고요. 나중을 생각하면 아드님한테 보험은 필요할 것 같은데 가입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를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셨고 근데 마무리를 하면서 일단 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자 보험은 4가지 알릴 의무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어떤 병력이 있었는지 어떤 질환이 있었는지에 대한 고지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알릴 고지. 네. 그래서 4가지 알릴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3개월 이내 입원 또는 수술 필요 소견, 그러니까 입원하거나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받았으면 고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병력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또 재검사했을 때 소견을 받으면 이제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병 확정 진단을 받거나 또는 질병 의심 소견이 있어도 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으면 무조건 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을 했을 때 고지를 하게끔 돼 있고요. 너무 길게 본다. 10년 이내. 대신 모든 병력을 다 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심사가 굉장히 완화된 그냥 프리패스하는 그런 질환들도 있어요. 그런 질환을 빼고 나머지를 고지를 하는 거고 그런 질환들은 고지를 해도 패스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담당 설계사나 또는 보험 전문가님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되고요. 5년 내에 암,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증, 심장판막증이 있으면 고지를 해야 되고요. 네. 10년 내에 암, 심근경색, 뇌졸중 진단이 있는지 물어보는 유병자 보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 보험보다 한 30% 정도 또는 그 이상 비쌌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을 꺼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비싸니까. 네. 근데 최근에는 10년 내 수술 입원 이력이 없다면 일반 보험료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건 안 보고. 네네네. 이 고지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 뇌혈관 심장질환 이력이 있더라도 암보험은 일반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뇌질환과 심장질환은 암과 관련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지만 하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생활비를 받게 되는 그런 재가시설급여 보험이 있는데요. 5년 내 뇌질환만 없다면 암진단이나 심장질환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 5년 내에 암, 뇌, 심장 등 성인 질환이 있더라도 상해 보장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쭉 얘기해 주셔서 얘기를 들으면선 이해가 되지만 왼쪽 귀로 들어와서 오른쪽 귀로 나가긴 하거든요. 우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아픈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꽤 많아졌다. 맞아요. 네, 그리고 예전만큼 비싸지 않다. 맞아요. 그리고 예전만큼 많은 조건을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들으면서 난데?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신 이 사연자분의 아드님.
어떤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이성 전문가님? 네. 2012년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통원에서 약만 처방받았기 때문에 네. 10년 내에 수술, 입원 이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원비, 수술비, 암, 뇌, 심장 진단비가 모두 들어가는 일반 보험과 비슷한 보험료에 유병자 보험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와, 옛날에는 30% 이상 비쌌는데 일반 보험하고 보험료가 비슷한 유병자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네. 좋네요. 너무 다행이네요. 근데 일단 제가 걱정되는 거는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게 있어요는 좋은데 아드님 자체가 보험 가입을 싫어하셨잖아요. 아, 저는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상태여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됐고, 아버님이 내가 내줄게 라고 말씀은 하셨으나 아버님도 연세가 좀 많으셔서 보험료 납부를 계속 하시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어느 쪽으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 이게 좀 어려워요. 네, 일단 아드님이 가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설득하셨네요. 네, 아드님이 공감할 수 있는 보장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진행했었던 장기 식수를 또 받았을 때 2,300만 원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도 이거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디스크 수술을 했을 때 400만 원, 담석 제거술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용종 제거술도 80만 원 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요거에 대한 사례들을 꼼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숫자에 강해서 숫자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보장 금액이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내가 이거를 1,500만 원에 가입을 할 수 있고 1번은, 두 번째는 3,500만 원에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를 선택하겠냐. 제가 좀 아니 뭐 사실 이거 들으나 마나죠. 첫 번째 그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제가 1,500만 원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거는 30살에 가입을 하는 보험이고요. 두 번째로 3,500만 원에 가입하는 보험은 50대에 가입을 하는 보험입니다. 어릴수록 보장 금액에 대비해서 총 내야 하는 보험료가 줄어드는데 대부분 관심이 없어서 이거를 모르고 지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잘 알잖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보장하는 범위는 커지고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은 적어진다. 아는데 이게 몸이 아파도 마찬가지인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다라는 걸 숫자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네네. 아드님이 이해하실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나 몸이 어디가 안 좋으시거나 뭐 수술을 받으시거나 어디 치료 이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가능만 하시다면 가입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네. 좋습니다. 만약에 어릴수록 보험 가입 금액이 줄어든다라고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정확한 이유를 한 줄로 설명을 드리면 보험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험은 통계와 경험생명표 같은 이런 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렇죠. 나이에 따른 성인질환 발병률 또는 통계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금액 이런 통계, 그리고 평균 수명을 다루는 경험생명표 등을 통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이 모든 게 발생 확률과 그에 따른 위험 이런 것들을 통계로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인보다는 어린이들이 중증 질환이나 사고의 위험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젠 보험료가 낮은 건데 그 좋은 예가 실손의료비예요. 35살에 실손 실비를 가입을 하면 4세대 실손을 가입했을 때 15,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60세 여성의 그 실손의료비를 가입을 하면 한 65,000원 정도 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네. 네, 보장원 같은데 보험료 차이가 4배가 나는 거죠. 종합보험도 실비만큼의 큰 차이는 아니지만 가입 시기에 따라 총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가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어릴 때 가입할수록 더 저렴하고 또 더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뭐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납득은 되는데 좀 서럽긴 하네요. 어떤 게 서러워요? 나이 먹은 게 뭐 내 죄야? 납득은 되는데 뭐 그러네요. 예. 자, 여러분도 납득은 되셨죠? 보험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네, 이어서 아드님이 보험 가입을 결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결정적인 이야기는 네. 저희 금뽀브로와 함께 준비한다면은 금뽀브로요?
금빛 브로 두 분. 브로와 금빛 브로와 네. 함께 준비한다면 무슨 말인가 네. 했네. 남들보다는 빠르게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다.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막연히 저축해라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 이제 형님이랑 저하고 상담을 통해서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무엇보다 앞서 저희가 권해드렸던 보험을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픈 경우 큰 돈이 들어가서 수술비나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데 이 보험을 지금 준비를 한다면 51세의 보험료 납부가 끝나는 건 물론 노년에 의료비의 걱정을 덜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의료비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일단 저축 없이 사는 본인이 좀 본인 그 마음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너무 잘하신 거네요. 예. 저축 없이 나는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마음이 일단 본인 그렇다 쳐요. 아버지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예,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 마음 바꾸겠다는 건 너무 잘하셨어요. 자, 아드님이 금빛 브로를 만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럼 보험, 저축 어떻게 준비를 하기로 한 건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 한 1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또 운전자 보험을 2만 원 정도 이내에서 희망을 하셨고요. 차 좋아하셨죠. 네, 그래서 암, 뇌, 심장 진단비는 각 1,000만 원씩 보장받을 수 있게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 뇌, 심장 수술 등 거의 모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1호종 수술비, 그 다음에 질병 수술비, 엔대 수술비와 함께 1인실 입원 특약을 함께 해서 종합보험으로 좀 구성을 해드렸고요. 네. 이렇게 설계를 해드려도 아드님 나이가 젊어서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가계부 쓰기 기억나세요? 그럼요. 네,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계부를 시작을 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소비 지출이 큰지를 한번 파악을 해봤고 그로 인해서 약 5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금으로 장기 저축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6개월짜리 은행 적금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유, 너무 잘 됐다. 네, 지금은 아드님과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인생 선배가 생길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조금 좀 안심을 좀 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을을 심리적으로. 닮은 막내가 생겼네요. 그런가요? 여름과 겨울의 사이니까. 네. 저희는 좋습니다. 네. 가을을 닮은 동생. 나중에 사연자분께도 아드님이 이렇게 적금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니 정말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래요. 남자들 사이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부모님 말씀은 안 들어도 형들 말은 그렇게 잘 듣는다면서요. 맞아요. 네, 앞으로 좀 잘 인생 설계를 쭉 잘 해주십시오. 큰형님이잖아요, 우리 여름. 네. 네. 여름 다음에 가을이니까 응. 우리 겨울 동생보다 좀 더 네. 챙기겠습니다. 여름아 부탁해.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보험 가입의 첫 번째는 좋은 전문가를 만나는 겁니다. 둘째, 작은 질병부터 보장받을 수 있게 경증 질환도 꼼꼼히 체크하세요. 셋째. 보험은 어릴 때 가입할수록 많이 저렴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빛 재무생활 여름을 닮은 전문가 임형록 형님 그리고 겨울을 닮은 전문가 이선우 아우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싸우지 말고 대전 내려가시고요.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